정부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고강도 규제를 하기 시작을 했죠. 중과세 얼마나 무서운가. 이 무서움을 제가 진짜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3주택 중과로 어마어마하게 세금 많이 때려 맞으신 분들 많아요. 안녕하세요. 세무는 보라의 문보라 세무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국세청 재산세과에서 오래 근무를 했었거든요. 근데 요새 부동산 흐름을 보면서 제가 가장 고생했던 시기, 다주택자 중과 때문에 부동산 대책이 계속 바뀌었던 그 시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국세청 근무 당시에 만들어놨던 책자를 꺼내봤어요. 그때는 자고 일어나면 각종 대책들이 나오던 시절이라서 검토하는 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헷갈렸거든요. 이렇게 정리를 안 해두면 검토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조정대상 지역 확대부터 중과세, 장기 임대주택 관련해서 곳곳이 세금 지뢰밭이었습니다. 그때의 악몽이 곧 돌아올 것 같은 불길한 예감 맞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왠지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10월 대책만 해도 올해 22년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중과 유예가 연장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정부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고강도 규제를 하기 시작을 했죠. 조정 대상 지역부터 시작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까지 서울 플러스 경기 12개 지역까지도 다 묶어버렸잖아요. 역시나 올 초 들어서 정부가 발표한 경제성장 전략에서 현재 다주택자 중과 유예 규정이 빠져있고 슬슬 기사나 정부 관계자들이 다주택자 중과 유예가 연장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기사가 여러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긴급하게 다주택자 중과 유예 관련해서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보도자료까지 낸 상황인데 우리 이미 경험치로 알고 있죠. 현재 조정 대상 지역까지 확대, 세수가 부족한 상황, 이 떨어지지 않는 서울 집값, 계속되는 서울 집값의 고공행진 이런 기조로 보아서 유예 연장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올해 5월 9일이면 중과 유예가 끝나요. 연장을 하지 않는 이상 시간이 정말 없죠. 매도하실 분들 5월 9일까지 잔금까지 치셔야 돼요. 잔금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둘 중 하나라도 하셔야 돼요. 계약서만 쓰는 거 아닙니다. 보통 부동산 대책에서 기한을 정해주면 그 기한까지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이 지급하면 그 이후 법을 적용 안 한다. 이런 대책들이 많죠. 17년 8.2 대책도 그렇고. 하지만 이건 아니에요. 이건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만 지급하는 날짜가 5월 9일이 아니고요. 잔금까지 치르셔야 해요. 그러니 얼마나 시간이 촉박합니까? 그리고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다 토어제로 묶인 상황이에요. 실거주자 아니면 못 사죠. 전세 끼고 파는 갭 투자 매도 안 되죠. 매물을 놔도 팔리기가 힘든 상황인데 시간까지 촉박하다. 5월 9일 이후에는 내놓지도 않을 거예요. 양도세 무서워서. 다들 쥐고 계실 테니 집값은 더 오르겠죠. 그럼 이 중과세 얼마나 무서운가? 이 무서움을 제가 진짜 잘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검토만 수십 번 했고요. 잘못 신고된 부분에 대해서 고지서만 수십 번 날렸습니다. 중과세 20% 30% 세율이 더 붙는 것도 물론 크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중과세를 적용받는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안 된다는 거. 내가 일반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15년간 보유하고 있으면 우리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 해서 30%를 공제받습니다. 하지만 중과세 적용된다? 내가 이 15년 보유하고 버틴 이 세월 다 날아가는 거예요. 양도차익이 10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3억이 공제가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세율 구간도 커지겠죠. 과세 보준도 커지고. 자, 그럼 제가 한번 가정을 해서 비교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파트 취득가액 8억이라고 가정을 하고 20억에 매도를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12억이 양도차익이 나죠.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때는 30%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과세를 적용받는다면 0. 그럼 과세 표준이 일반 세율일 때는 8억 4천, 중과일 때는 12억이에요. 공제가 없으니까. 일반 세율 같은 경우는 최고 세율 직전인 42%를 적용을 받죠. 그래서 세금은 약 3억 5천 정도가 나옵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서. 하지만 중과세는 어떻죠? 과세 표준이 12억이니 10억 초과 최고 세율 45%를 적용받아요. 중과세율 30%까지 적용이 돼서 무려 75%,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82.5%죠. 세금이 8억 8천만 원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과표 구간이 바뀌고 중과세율까지 적용해서 내야 할 세금이 5억이 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5월 9일 이후에 매도를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꼼꼼한 검토가 필요해졌어요. 난 다주택자니까 5월 9일 지나면 무조건 중과세율 적용받겠구나. 의외로
중과세서 배제되는 주택들도 법에서 열거하고 있으니 이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시고요. 더 주의해야 할 분들, 중과 부활해도 난 어차피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야, 이렇게 비과세로 알고 계시는 분들 정말 디테일하게 검토해 보셔야 돼요. 우선 내가 내 주택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야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 최소 전문가 3인한테는 자문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18년도에서 20년도 당시에 많은 분들이 나 비과세 되겠지 하고 신고를 하셨다가 실제로 3주택 중과로 어마어마하게 세금 많이 때려 맞으신 분들 많아요.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30% 공제 여부가 아니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80%가 안 되는 거거든요. 심지어 가산세까지. 세액이 크니 가산세도 매우 크죠. 이게 바로 세금 폭탄입니다.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주택 특례라던가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 사망, 이런 부분 다 디테일하게 검토해 보셔야 돼요. 저도 세금에 대해서는 전문가지만 다주택자 중과 이 부분은 굉장히 복잡해서 여러 번 검토를 합니다. 제가 책까지 만든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만약 본인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다면 한 분의 전문가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최소 3명이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시장의 전망을 말씀드리면, 사실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중과 유예가 연장이라고 해도 매물이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제 주변만 봐도 이미 팔 사람은 팔았고 증여할 사람은 작년에 다 증여를 했거든요. 남은 분들은 이제 에라 모르겠다, 가지고 있자 하면서 버티시겠죠.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 추가로 업데이트 되는 상황이 있으면 빠르게 전달 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무는 보라의 몬보라 세무사였습니다.